예? 그러면서 선거관리위원회도 아니고 일개 후보자가 부재자 투표를 유도하거나 우편 투표를 유도하는 것도 아니고 직접 우편 투표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부정선거입니다. 소유자를 우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우편 투표를 직접 받는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예, 제가 그리고 직접 우편 투표 받을 일도 없고요. 지금 추진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직접 받고 있고 또 그거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이 자원봉사자들이 받는 게 아니라 받아서 우편으로 우체국에 가서 발송을 해줘야 되는데 그 업무를 대신 해주고 있을 뿐입니다. 이상범 씨는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다 거짓말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상범 씨는 이런 그가 사실이라 할지라도 이런 거짓말은 그렇게 중요한 거짓말이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상범 씨가 한 거예요. 지난 2018년 8월 23일 날 12월 달에 창립총회 하겠다. 창립총회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 그 약속만큼은 엄청 중요한 약속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 그런데 12월 달 돼서 못 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3월 달이나 4월 달에 한다고 그랬는데 4월 달에도 못 했어요. 그리고 또 여름에 7, 8월 달에 한다 했는데 그것도 못하고 12월 달에 한다 했는데 그것도 못하고 올해 1월 달에 한다 했는데 그것도 못하고 4월 달에 한다 했는데 그것도 못했어요. 창립총회를 하겠다고 총회에서 토지등 소유자들이 모여있는 총회에서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지난 3월 달에 대동 11차를 제척하는데 한 달이면 철에서 제척 동의서 받을 수 있고 또 한 달이 있으면 용역에서 선정해서 3개월 있으면 시청에서 승인을 받을 수 있다 라고 추진위원들 앞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동의서 받았다는 말도 없고 받는다는 말은 있는데 동의 요건 이게 3분의 2인지 4분의 3인지 모르게 75%인지 모르겠는데 받은 적이 없어요. 공고하지도 않았고 개인적으로 받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비밀스럽게 해서 75%를 받는다는 생각은 못해요. 그리고 지금 그러면 3월 말부터 지금까지 하면 3달이 지나갔는데 그때도 5개월 걸린다 했는데 이번에 문자로 보내서 여러분들이 다 봤겠지만 3개월이면 할 수 있대요. 3개월 전에도 못한 거를 지금은 어떻게 할 수 있는 건지 그것만큼 뻔한 거짓말이 없잖아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지난 4월 27일 날 추진위원장 연임 심의회 건 심의하면서 창립총회를 7, 8월 달에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일부의 주민총회로 연임 결의를 하고 2부로 창립총회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와서 창립총회 한다는 말은 없고 연임총회 하겠다고 그리고 연임총회 발의해서 지금 하고 있어요. 이것만큼 더 큰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추진위원들 다 모아놓고 한 거짓말이에요. 예. 이렇게 뻔뻔스럽게 거짓말을 하면서 있지도 않는 일을 있는 것처럼 문자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똑같은 내용으로 오늘만 지금 몇 번째 보내는지 모르겠어요. 예. 이상범 씨는 진짜 내가 비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거짓말쟁이라고 말을 안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사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도 아마 이런 사실을 알고 계시면 이 문자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나중에 좀 하여튼 내가 설명을 해드리고 해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있는 사실을 아주 왜곡해서 다른 이유로 설명을 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이 어떻게 추진위원장을 한다고 그러고 어떻게 이 2,500억 또 토지 위에 2,500을 들여서 재건축을 한다고 하는 건지 이런 사람에게 이걸 맡겨도 되는 건지 정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예. 그래서 오늘 이 모임을 하는 거니까요. 여러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또 우리 정상화 통합위원회 회장님이신 우리 이준정 사장님 오셔서 말씀 한번 전해 주시겠습니다. 예. 너무 길게 하지 마시고 짧게 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무덥습니다. 참 이 자리가 살라니까 마음이 괴롭습니다.
안산시 산흥구 고잔동 고잔연립 2구역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정상화 통합위원회에서 알려드립니다.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대전 찍고 천주 찍고 경남 밀양 소유하시고 계시는 추진위원과 소유자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비대위의 억지 주장에 휘말려 발목이 잡혔다고 합니다. 무더기 처리소로 시간을 낭비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주진이가 엉터리로 이제까지 진행하여 왔습니다. 토론도 논의도 설명도 없이 합법적이고 민주적인 방식이었다고 저들은 위쳐대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자 받아보셨죠? 비난 비방에 여러분들을 혼란시키고 있습니다. 재건축은 처지와 형편이 서로 다른 860세대의 소중한 재산이 걸려 있습니다. 여러분 재산 미천 삼아서 재건축을 하는데 여러분 소중한 의견을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지금까지 추진한 사실은 여러분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십니다. 법정 여건과 절차도 중요하지만 서로 소통하고 이해와 협조를 얻는 과정이 더 중요합니다. 추진위원들은 측근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써먹던 얘기를 다시 이 자리에서 되풀이 하냐면 지금 이 순간도 우리 때문에 재건축을 못한다고 오늘 또 수차례 문자를 하고 있어요. 대동 11차와 효자상가는 세 가지 요건을 3개월 전부터 수용하라고 했지만 반대파 이상범은 오로지 자기의 재건축 2,400억 공사의 이권과 본연의 이득을 위해서 여러분들 의견을 듣지 않고 무참하게 짓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꿔야 합니다. 제가 바꾸자 하면 여러분 후창으로 세 번 바꾸자 외쳐주십시오. 바꾸자! 바꾸자! 이 중에는 취재원자와 배우자를 비롯해 친인척 지인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누구냐고요? 취재위원들이 친인척으로 포함되어 있어서 여태껏 1차에서부터 11차까지 이들에 의해 모든 안건은 통과가 됐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대동 11차와 효자상가 그 밖에 각동 대표하시는 소유자 여러분들께서 더 이상 진행 못하게 대동 11차 같은 경우는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돈 없이 깜깜식 서명결서로 찬성 투표로 안건이 이미 된 통과된 상황에서 추진이 회하면 뭘 합니까? 여러분 지켜봤지요? 미리 짜놓고 하는 고소득판에 우리 주민이 가려고 해도 경호용은 일명 깡패 새끼 동원해서 가로막고 우리는 어찌합니까? 이대로 조합이 설립되게 두고 보시겠습니까? 두고 볼까요? 안 됩니다. 절대 이래 조합 맡기면 여러분 분담금 분대로 포르날 건 뻔합니다. 서명 연석 없는 직접 투표를 하여야 우리가 주장하는 열린 조합을 할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저는 바꾸자고 유추고 싶습니다. 제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안산시로부터 정보국의 요청에서 받은 정비구역 변경 상가 및 제척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법 제14조 세60 토지동 수혜자가 3분의 2 이상 동의로 정비계획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정비계획의 위반권자에게 정비계획의 위반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산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안산시의 조례입니다. 주거환경법 조례가 아니고 안산시 조례에 의하면 제7조 1항에 따라 해당 지역 토지 사용 소유자의 총 수 70% 이상 및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후 조례로 정하는 제한사에는 정비계획 도서, 정비계획 설명서, 조례 제5조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책법 제15조 제16조에 따라 정비계획 위반을 하거나 변경할 경우 정비계획의 위반권자는 주민공람 의견 청취 30일, 지방의회 의견 청취 60일 이내 및 도시 지방계획위원회 시민을 거쳐 절차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안산시에서 답변이 왔어요. 정비구역 변경하기에는 용역을 줘야 합니다. 용역비가 1, 2천만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억 단위가 들어갑니다. 그러고 나면 용역을 주고 난 뒤에 안산시청에 신고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고 난 후에 관련 기관 부서하고 협의, 주민 의견 공람, 검토, 경과심의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 고시가 납니다. 대동 11차, 제가 대동 11차에 살고 있지만 주민 의견 공람 30일 사이에 제착하라고 제가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법원까지 갈 준비는 이미 3개월 전에 마쳐 놓았어요. 지 아무리 연임을 해서 통과한다도 조합 설립은 대동 11차와 효자 상가가 동의하지 않는 한 12월 30일까지는 조합 설립 어렵습니다. 최근에 6.17 부동산 대책 발표가 났습니다. 2년 거주 요건의 적용 대상은 어떠한 사업부터 시작이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조합원들은 어떻게 되는가? 거주 요건은 법 개정 후 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하는 사업부터 적용되므로 이미 조합원 지위를 획득한 자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정상화 통합위원회는 11월 30일까지 조합 설립을 여러분들한테 수차례 문자로 알려드렸습니다. 저희가 선임하게 되면 대동 11차와 효자 상가는 동의서를 제출하여서 반드시 11월 30일까지 조합을 설립하여 안산시 일각에 거주하는 소유자 등과 2년 거주 피해 입지 않게 조합원 자격을 얻어서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정상화 통합위원회는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조합원 분야 신청을 위한 2년 이상 거주 요건은 어떻게 되는가? 분양공고를 현재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에서 2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 조합원 분양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을 다 정상화 통합위원회에서 해결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산안
임시총회에서 예산안이 잡혀 있어요. 그런데 현 준영이가 주장하는 무임금을 하겠다고 하니 이건 다 억지 주장입니다. 임시총회 2호 안건에 보면은 2020년도 자기들 봉급 예산이 이 책자에 실려 있습니다. 그러고도 무상 근로하겠다는 것은 너무나도 뻔한 비난 비방에 불과합니다. 왜 봉급을 안 겠다고 하면 이 책자를 다시 발행해서 소유자 여러분들한테 배포를 하든가 아니면 지금 당장 내일이라도 안산시청 주택가에 자기들 권한을 다 사직서를 제출해야만이 주민들이 인정하는 것입니다. 말로만 100번, 1000번, 만번 한들 뭐합니까? 우리는 믿을 수 없어요. 여러분들 믿으겠습니까? 믿을 수 있어요? 없지요? 믿어서는 안 됩니다. 말만 현수막 걸으면 뭐합니까? 다 주민들 우롱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도 저들은 비난 비방하고 있습니다. 정정당당하게 이 자리에 나서서 말로 하십시오. 표현을 하십시오. 토론하십시오. 내가 앞으로 취재위원장이 되고 조합장이 된다면 나는 이 구역 이렇게 저렇게 끌어갔다고 자기 주장을 이 자리에서 펼쳐야 합니다. 여러분 선임총회하는 우리 후기자님께서는 이 자리에 나서서 밝히고 있습니다. 바꿔야 합니다. 여러분 바꾸지 않으면 여러분 재산 분담금 다 여러분들이 짐고 해야 합니다. 우리가 2018년 8월 23일 무심코 찍어버린 이 인주 하나 토장이 이정단을 1억 7천씩 월급을 주었어요. 또다시 그런 현상이 이 책자에 있어요. 여러분들은 모르고 내 친인척 통반장으로 인해서 지금 서명 결의서를 제출했습니다. 여러분 이 돈 안 주고 편히 조합 설립 때까지 계시려거든 지금 서명 결의서를 제출하신 분은 처리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이 월급 안 주고 두 다리 쭉 뻗고 지낼 수가 있어요. 제가 이 자리에 나선 이유는 동네 돌아다니면 저를 이렇게 해요. 손가락질을 제가 뭘 바라고 이러고 다닙니까? 바라는 게 없습니다. 오로지 여러분들을 위한 여러분을 위해서 주민을 위한 조합 설립을 하기 위해 저희들은 뭉쳤습니다. 정상화 통합위원회를 믿고 따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회장님 아주 열변을 토해 주셨는데 늘 이렇게 관심 갖고 여러분들 위해서 좀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삼범 씨가 지금 예산 자기들 월급 안 받는다고 얘기했는데 저희가 2018년 8월 23일 날 총회 끝나고 상근위원 2명 두고 추진위원장하고 상근위원 2명의 월급을 준다고 그래서 우리가 그때 가서 따질 때 상근위원 왜 이렇게 많이 필요하냐 줄여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추진위원회 서명 결의로 그걸 다 통과시키고 하는 얘기가 예산안에 있기 때문에 이거는 불법이 아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사람이 이 월급을 주는 사람을 뽑을 때는 우리가 회사에 다니는 분들도 알고 하겠지만 그 사람이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이력서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을 검증을 한 다음에 거기에 합당한 월급을 주는 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네. 그런데 그런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안건만 제시하고 누구누구를 상근위원으로 하겠다.
그래서 그때 제가 계속 얘기했는데 그리고 예산이 잡혀 있으니까 그렇게 주는 거는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지금 예산안을 수정하지도 않으면서 전번에 추진위원회 할 때도 5기라고 그래가지고 금액을 높이는 수정을 했었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지금 5기라고 그러면서 예산을 줄여야죠. 삭감을 시켜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서 무급으로 하겠다라는 말은 납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설령 예산이 없다 하더라도 이 두 사람이 나는 월급 받아야 되겠다라고 노동부에 가서 고발을 하면 안 줄 수 없어요. 예, 근로자로 보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거짓말에 속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까지 쭉 이산범 씨가 하는 얘기,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이산범 씨가 직접 문자 보내는지는 보내는 거라고 생각을 안 들어요. 그 뒤에 있는 업체, 그 업체가 누군지 알 수가 없지만 그 사람들이 지금 이산범 씨 이름으로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숙지를 한 내용을 보내는 건지 안 보내는 건지는 알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산범 씨가 보내는 거라고 나는 생각하지 않는데, 그게 중요한 이유는 나중에 조합이 설립돼서 자기가 조합장이 된다든가 하게 되면 시공사 선정하는 거, 모든 용역업체 선정하는 거, 그 모든 걸 누가 할까요? 이상범 씨가 할까요? 그 뒤에 있는 그 업체들이 하는 거예요. 그 이상범 씨를 조종하고 있는 그 업체. 그 업체들을 그렇게 컨트롤하지 못하고 조종당하면 우리가 이상범 씨 믿고 우리의 재산을 맡겼는데, 그 재산을 그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서 그걸 관리를 해줄까요? 그럴 수 안 할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 선거관리위원회 효자상가 2층에서 지금 투표를 받고 있는데, 여기 추진위원회 가서 설명을 듣고 우리에게 와서 막 따져요. 왜 이상범 씨랑 합의해서 하지, 그렇게 하지 않느냐 라고 막 열변을 토하면서 우리한테 화를 내요. 그럼 우리는 자세하게 다 설명을 해줘요. 왜 이렇게 됐고 이렇게 됐고. 지난 2년 동안 우리가 가서 상의하고 합의하자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다 그거 지켜보셨잖아요. 우리가 거짓말 하는 겁니까? 아니요. 네, 다 지켜보셨잖아요. 네. 그런데 그분들은 그걸 보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와서 갑자기 추진위원장 뽑는다고 그러느냐 라고 하면서, 빨리 가서 합의를 해라. 합의해서 빨리빨리 해야지 소유자들이 손해를 보지 않을 거 아니냐 라고 얘기하는데 참 답답하죠. 들어줄 생각을 안 하는데. 그럼 한번 좀 주선을 좀 해주라고 그랬더니 안 하고 가요. 어떤 분은 우리 얘기 설명을 다 듣고 내가 서명결에서 저기서 써주고 왔는데 내가 달라고 그래야 되겠다고. 그거 가서 얘기해봤자 안 돌려줘요. 절대 안 돌려주니까 그냥 여기서 철해서 쓰세요. 그러면 똑같은 효과가 있어요. 괜히 거기 가서 달라겠다가 열반 뻗치고 화만 나니까 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아니래, 자기가 가서 분명히 내가 썼는데 왜 내가 못 받느냐. 갔더니 자기를 쳐다보지도 않더래요. 원래 그래요, 원래. 자기를 쳐다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전화 받고 있고 한 사람은 밖에 나가 있고. 처음에 갔을 때는 그렇게 설명해 주면서 막 우리를 욕하고 막 그러던 사람이 왜 왔는지 알 거 아니에요 이제. 예. 오늘도 어떤 사람 와가지고 똑같이 해요. 바꿉시다. 그래서 우리한테 다 와가지고 다시 철해서 쓰고 갔어요. 저는 이번에 연임총회 한다고 그러는데 제일 염려되는 게 있어요. 저렇게 하도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뭔들 못하겠어요. 나는 여러분들 중에 서명결에서 안 써줬는데, 그리고 우편물도 못 받았는데 하는 분이 있다면, 또 여러분이 몇 번 전화 오고 뭐 했는데도 안 해준 분이 있다면 나는 모르겠어요. 저분들이 그렇게 했으리라고 생각 안 하는데 그냥 지문 찍어가지고 자기들이 서명결에서 작성해서 추가해 넣지 않을까, 저는 그게 염려가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연임총회 철에서를 좀 작성해 주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나중에 다 그거 밝혀져요. 그런데 늦게 밝혀져요. 우리가 정보공개 청구하면 15일 있다가 공개할 거고, 또 만약에 진짜 그랬다면 한 번 정도는 그냥 넘어갈지도 몰라요. 그러면 한 달 지내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연임청회가 성공했다. 성공되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자기들이 조작해가지고 한 건데, 그렇게 해서 우리를 방해할까봐 그게 염려스러워서, 예? 내가 분명히 저쪽에 서명결에서 안 써줬다 하시라도 이번에 여기 가져왔으니까, 용지를 가져왔으니까 오셔가지고 서명결의 철회서를 좀 작성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런 기다리지 않고 저 사람들이 연임청회 하는 거를 막을 수 있으니까요. 우리가 많은 분들이 철회서 해줬어요. 앞으로 한 몇십 명만 더 해주시면 너무나 텀없이 부족할 거기 때문에 저희는 저기 분명히 이 정족수가 안 찬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더라도 그게 또 뭐 10개, 20개 그렇겠지, 뭐 100개, 200개는 못하리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끝나고 가실 때는 그걸 처리를 좀 해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혹시나 아직 투표 안 하신 분이 있으면 여기서 이제 우리 이 주민들이 받을 건데, 우편 투표하는 그 양식에 투표를 해주시고 작성을 해주시면 저희가, 그리고 봉해주시면 저희가 우체국에 갖다 내는 심부름을 저희가 해드릴게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두 가지를 꼭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이전범 씨는 우리가 거짓말을 하도 많이 하는데 그걸 인정하지 않고 덤프느라고 더 큰 거짓말을 한대요. 예. 지금 내 얘기하는 건지 이산범 씨 얘기하는지 헷갈리는데, 이게 여러분들이 저한테 속든가 아니면 이상범 씨한테 속든가, 하여튼 둘 중에 하나는 속고 있는 거예요. 예. 하여튼 오늘 제가 그 내용을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고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오늘 문자 3번인가 2번 온 건데, 비대위는 대동 11차와 소유자들과 효자상가의 연합이다 라고 했는데, 우리는 비대위가 아니라 우리 구역 재건축을 정상화시키자. 예? 너무나 비정상적으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상화시켜서 재건축을 해야 되겠다 하는 뜻을 가지고 정상화 통합위원회라고 했어요. 통합위원회는 지난번에 해임 발의하고 할 때 한쪽에서는 정비구역 해제가 된다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한쪽에서는 아니다, 정비구역 해제는 절대 안 된다 하는 두 파가 있었어요. 그게 나눠져 가지고 해임 발의했다가 실패했어요. 안타까운 일이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때 정비구역 해제가 됐으면 너무나 좋을 수도 있고, 아니면 또 굉장히 재건축이 늦어질 수도 있는데, 저는 그때 분명히 정비구역 해제는 어렵다. 왜냐? 많은 분들이 동의서를 썼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또 처리하는 거는, 그렇게 많이 처리하는 거는 어렵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서 그 두 생각을 가졌던 분들이 다시 합친 거예요. 그래서 통합위원회라고 한 거예요. 예, 우리는 비대위, 그냥 무조건 되지도 않는 이유를 대면서 반대만 하는 그런 비대위가 아니에요. 지금 이상범 씨는 그런 비대위를 하고 싶대요. 예, 이번에 연임청회 안 되니까 아마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선임청회로 새로운 추진위원장 뽑고 감사 뽑고 대의원 뽑고, 우리가 대동 11차하고 효자상가가 동의서 받아서 진행을 할 때 자기들이 비대위를 하겠대요. 우리 같은 일은 정상적인 어떤 안건을 놓고 비대위 하기를 간절히 바라요. 예. 다만 억지 부리고, 지금 추진위원회 하는 것처럼 억지 부리는 그런 비대위가 아니라 정말 우리 이 구역을 위하는, 소유자들을 위하는 그런 비대위가 또 필요해요. 그게 너무 없으면 너무 일방통행하거든요. 지금 이상범 씨도 우리가 있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일방통행을 못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필요한 거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비대위가 되기를 바라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주민청회가 절대 안 된다 하는 얘기가 아니라,
연임총회 하면 안 됩니다라고 우리가 계속 주장해 왔어요. 우리는 창립총회 하든가, 그때는 이 임기가 끝나기 전이니까 창립총회 분명히 발의할 수 있었어요. 우리가 3가지 조건만 들어주면 우리가 협조할 테니까 창립총회 하자. 절대 연임총회는 안 된다 라고 분명히 그때 주장했는데, 지금 문자 보내는 데서는 조합설립 창립해야 맞죠? 예, 조합설립 창립. 그때는 이 임기가 있었고 그러기 때문에 창립총회를 할 수 있었어요. 예. 그런데 지금 여기 문자에 보면 주민총회는 절대 안 된다 이러고 우리가 주민총회 하고 있대요. 예. 우리 그냥 주민총회 하는 게 아니에요. 선임총회 하는 건데, 주민총회는 다 똑같은 주민총회예요. 연임총회도 주민총회고 선임총회도 주민총회인데, 그냥 주민총회 안 된다고 그런 게 아니라 추진위원장을 새로 뽑고 가야, 그때는 추진위원장 임기가 만료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런데 4월 29일 날 임기가 만료되니까, 그러면 이번 기회에 어차피 자기가 창립총회를 하더라도 주민총회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연임을 하든 선임을 하든. 근데 우리가 보니까 선임총회 하지 않을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운영규정이라든가 법규를 찾아서 안산시에 가서 상담하고 해서 안산시에 가니까 임기가 끝난 다음에는 창립총회 바로 할 수 없다. 그렇게 되면 소송이 일어나서 재건축이 계속 늦어질 수 있다. 그런 답변을 받고 우리가 그러면 추진위원장을 뽑고 가야 되겠다. 우리 이선장 사장님하고 같이 가서 우리가 상담을 했어요. 그래서 사장님하고 같이 결정하기를 그러면 추진위원장을 뽑고 가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진행을 해오고 있는 거예요. 예. 이 안 해도 되는 주민총회를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산범 씨가 자기가 이 운영규정을 지키지 못해서 우리가 지금 하는 거예요. 자기가 안 하고 우리 선임총회에 와서 자기들은 우리한테 포기하고 취소하고 연임총회에 참석하라 그러는데, 연임총회에 참석할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표 한 표 주는 거 외에는. 그럼 같이 경합을 하든가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선거관리위원회를 안 만들기 위해서, 누구의 감독도 받지 않기 위해서 선거관리 규정을 변경했어요. 개정했어요. 연임할 때는 선거관리위원회 안 해도 된다. 근데 우리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선거관리 규정을 지켜가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이런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제가 후보입니다라고 얘기하고 싶지만, 내가 어떻게 하고 싶습니다 얘기하고 싶지만 못해요. 선거관리 규정에 그걸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못하는 거예요. 예? 왜 그런 얘기를 안 하고 약속을 안 하고 저런 얘기만 하나 그러실지 모르겠는데, 그런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주민총회가 절대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때 당시에는 창립총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창립총회하고 가자, 연임총회 할 생각 하지 마라 라고 얘기했는데, 그 기회를 놓치니까 우리가 주민총회예요. 추진위원장을 새로 뽑고 가자. 왜냐하면 이산범 씨는 처음에 추진위원장이 될 때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지목해서 내가 추진위원장 하겠습니다 라고 한 30-40명 모인데, 사진에 동영상에 보면 한 10명 모인대요. 근데 뭐 뒤에 보니까 뭐 몇십 명 모였다고 그러는데, 그런 데서 자기가 그렇게 선언한 거예요. 그냥 우리는 이 기회가 됐으니까 우리 손으로 추천서 써주고, 그리고 우리가 투표해서 추진위원장을 뽑고 가자. 감사도 그렇게 하자. 감사도 이산범 씨는 이분이 이 지역에서 오래 살았으니까 이분을 감사로 선임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수 치고 짜자하고 뭐 한 10분, 15분 만에 다 끝났어요. 제가 지금 동영상 가지고 있는데 궁금하신 분 있으면 내 말이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면 오셔서요. 내가 보여드릴게요. 예. 그래서 우리가 선임총회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선임총회 할 때 선임총회가 왜 중요하냐, 추진위원장을 우리 손으로 뽑는 게 왜 중요하냐, 우리가 뽑은 사람이면 나쁜 짓을 해도 우리를 위해서 나쁜 짓을 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이산범 씨는 자기가 스스로 추진위원장이 됐는데 누구 눈치를 보고 지금 하는 거 보세요.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아무도 소유자들 못 나오게 하면서 경호요원 써서 회의장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자기한테 찬성하는 사람만 들어오게 하고, 다른 좀 궁금한 사항이나 이런 심의해야 될 사항이 있어서 질문하면 그거는 이 안건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그거는
다른 때 문자로 다 알렸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아무 들어주지도 않아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우리 재산을 관리해 줄 수 있는 그런 책임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리고 이상범 씨는 지금 OS 요원을 쓰고 있고요. 지금 경호 요원, 덩치 큰 사람을 쓰고 있는데 자기가 지금 쓰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번에 선임총회 할 때 그 엉터리 같은 그 변호사, 사회자 우리는 쓰지 않아요. 변호사가 오기는 올 거예요. 왜냐? 그 변호사는 뭐 얘기하러 오는 게 아니라 이 총회가 정말 규정을 지켜서 적법하게 진행이 된 총회인지 아닌지 그걸 공증하는 확인해주는 그런 변호사는 오는데 사회자로서 아무 말도 안 해요. 그 사람은. 우리는 이 발의자 대표 중에 한 사람이 사회를 볼 거예요. 처음에는. 그리고 이제 투표하게 되면 투표와 관련해서는 선거관리위원장이 사회를 볼 거예요. 예. 그리고 만약에 이제 나중에 추진위원장이 새로 선임이 되면 아마 그 사람이 마무리하든가 뭐 인사하고 그리고 총회가 마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회자가 필요 없어요. 예. 사회자 그렇게 해서 억지로 말하는 거 방해하고 못하게 하고 겁주고 예? 법으로 뭐 어떻게 한다고 그러면서 겁주고 그리고 경호요원 우리 없어요. 우리한테는 진행요원이 있는데 지금 자기들은 그 진행요원이 그게 바로 경호요원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경호요원인지 아닌지는 나중에 우리가 선임총회 할 때 6월 30일 날 오후 6시 반에 GD 컨벤션에서 하는데 와서 한번 보세요. 저희들은 보지도 않고 무조건 속단해서 경호요원이다 그게 그렇게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작년 재작년 8월 23일 날 총회 할 때도 했는데 그때 사람들이 한 뭐 150명 200명 몰려오니까 줄을 그냥 엄청나게 줄을 섰다고 그래요. 저는 그때 총회를 못 왔었는데 그런데 두세 사람이 앉아가지고 그거 접수받느라고 사람들이 시간이 됐는데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확 밀치고 그냥 왜 못 들어가냐 그러고 그냥 막 들어갔다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200명에서 300명 사람이 오는데 그러면 접수대가 하나 가지고는 부족해요. 그래서 우리가 접수대 한 7개, 5개 이상 최소 5개에서 7개 정도 놓으려고 하는데 그러면 한 테이블당 2명씩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20명의 진행 요원이 필요한 거예요. 그분들이 마이크 뺏고 앞으로 가려고 그러면 단상으로 오려고 그러면 가로막고 하는지 안 하는지는 그때 와서 보시면 돼요. 예. 그리고 OS 요원. OS 요원 자기들이 안 쓰면서 우리에게 TM 쓰지 말라고 하면 나도 할 말이 없겠어요. 자기들은 그 OS 요원을 통해 가지고 온갖 거짓말. 예산도 무슨 우리는 1억 1,600인데 1억 8천 쓴다고 그러면서 자기들보다 2배나 쓴다고. 어떤 소유자가 저한테 보내왔어요. 내가 그거 공개하려고 그랬더니 개인정보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그래서 내가 공개를 안 하는데 그거 들어보니까 전부 다 과간이에요. 예. 이 OS 요원이라는 거는 이 표를 모집하기 위해서 도와주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 사람을 OS 요원이라고 하는데 이 OS 요원은 지금 2, 3범을 위해서 충성하는 특수 요원이에요. 이 사람은 우리 구역의 재건축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상황이 어떤지를 설명해주는 그런 홍보한다 라는 뜻에서 OS 홍보요원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 홍보하는 게 아니고 지금은 연임총회 서명결에서 받으려고 아주 작정을 하고 우리를 험담하면서 그리고 우리가 이 총회가 선임총회가 성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막말로 얘기하면 지모발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역할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저희 TM 요원의 전화를 받으셨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싫다고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전화하지 말라고 그래요. 예. 억지로 하지 않아도 되니까 만약에 정말 안 해주면 우리는 그냥 억지로 하지 않고 포기할 거예요. 우리는요. 예. 여러분들이 동의하지 않는데 억지로 가서 어떤 분은 우리한테 전화해서 그렇게 얘기해요. OS 요원이 서명결에서 써달라고 30분마다 한 번씩 전화한대요. 아주 미쳐 죽겠대요. 싫다고 그러고 전화 안 한다고 그러고 나는 상관없다고 그러는데도 그렇게 계속 한대요. 집에도 찾아오고
예. 우리는 한 번, 두 번 정도까지 전화할 수 있지만 그 이상 안 하면 우리 전화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예.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이 서명 게시를 써달라 그러면서 우리 쪽 이 TM인 것처럼 하고 와서 두 개를 다 받아간대요. 근데 우리 건 안 갖다 주고 자기들 것만 내는 것 같아요. 예. 지금 서울에 어떤 분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이 OS 요원이 이게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바빠서 직접 투표할 시간이 없고 또 오고 가고 할 시간이 없어서 돕는 사람은 필요하지만 이런 식으로 자기의 어떤 것들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통과시키기 위해서 억지 부리는 그런 OS 요원을 절대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조심해야 돼요.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TM이 막 이상범 씨 험담하고 거짓말하면서 그렇게 하는지 안 하는지 한번 들어보시면 알아요. 예. 그리고 왜 우리가 TM을 쓰느냐? 이상범 씨가 전화번호를 공개 안 해줘요. 도정법에 의해서는 이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모든 건 다 공개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서울에서는 그렇게 공개를 해줘요. 근데 경기도는 그런 이 조례가 통과가 안 됐으니까 그러면서 이 개인 정보가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이 공개를 안 해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주민들을 만나서 이게 얘기를 하고 알려주고 어떻게 지금 진행되는지 잘못됐는지 잘 되고 있는지 얘기해 줘야 되는데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TM을 고용해서 이거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 선거사무실에 보면 매일 어제 오늘은 뭐 일요일이니까 안 했는데 뭐 20개 이상 매일 반송이 와요. 반송이. 이게 보면 우리는 저기 무슨 가동, 나동, 메토 무슨 연립 가동 메토인데 가짜를 빼버리고 공개해 줬어요. 그러니까 우편물이 주소 불명으로 안 가는 거예요. 예. 그러면 우리가 다시 또 확인하고 등기부등본 띄워보고 예. 거기에 살고 계시면 괜찮은데 안 살고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든지 찾아가든지 어떻게 해서 찾아내서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사실을 알려줘야 되니까 전화로도 알려주고 필요하면 찾아가서 알려주고 간 김에 또 필요하면 우편 투표하시라고 해서 해주면 그러니까 우체국에 보내는 심부름만 하는 거예요. 그게. 그렇지 뭐 거짓말하면서 상대편을 막 모함하면서 그렇게 일하지 않아요. 우리가 원하는 거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걸 설명해 주는 그 역할만 하는 것 뿐이에요. 그리고 이상범 씨는 우리가 반복적으로 폭행행위를 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때로 몰려가서 요구서를 퍼붓고 야유하고 고함을 쳐서 사람의 인격을 말살한다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말살할 인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예.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건데 무슨 질문을 하면 답을 안 해요. 답을. 그러고 하는 얘기가 믿어달래요. 믿을만 해야 믿는데 믿을만 하지 않으니까 답을 못 하는 거예요. 아니 대답을 안 해주니까 계속 묻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묻다가 화가 나면 예? 화가 치밀어 오르니까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이 인격 말살했다. 때로 몰려가서 욕설을 퍼부었다. 라고 얘기하는데, 물론 이제 우리가 그렇게 한 걸 잘했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잘못한 건 잘못한 건데, 그 원인 제공을 계속해서, 그것도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지금 1년, 2년 가까운 기간 동안에 계속 그러니까 그러는 거예요. 사실 초반에는 상당히 많은 기대를 했었어요. 사람이 어떤 기대를 했는데, 그 기대에 어긋나면 많이 실망감이 들잖아요. 그러면 막 화가 많이 나죠. 예. 아내한테 기대한 게 있는데 아내가 그만큼 안 해주면 아내한테 화가 나는 거예요. 남편이 잘해주기를 기대하는데 남편이 잘 못해주면 화가 나는 거예요. 예. 우리도 추진위 원장이 워낙 잘한다고 그래서 정말 잘할 줄 알고 기대를 했는데 예? 그래서 우리가 예? 3개월 동안 정관 초안에 대해서 우리가 협의를 했어요. 그래서 3개월 동안 해서 이제 다 거의 뭐 완성이 돼서 이제 서로 이렇게 하겠다라고 서로 문서만 주고받으면 되겠다라고 갔는데 지금 3개월 동안 협의한 거 다 하나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면서 용역업체 용역계약서를 써야 되겠다 그러면서 예? 그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때 전 진짜 너무 화났어요. 예? 사람을 바보로 취급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까지 3개월 동안 그럼 뭐 했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책상 앞에 있는 가위 들고 이 주의를 좀 집중시키려고 책상을 두드렸어요. 근데 그게 협박을 했대요. 나도 그거 그렇게 하고 나도 내 자신에 대해서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내가 그 다음에 와가지고 김수영 총무한테 내가 미안하다고. 예. 자기도 아니 그렇게 됐어요. 그래놓고 이번에 보니까 고소했더라고요. 하려고 그랬으면 그때 하지 왜 이제 해요. 내가 가위 들고 너 이거 죽인다 그러고 한 것도 아니고 책상 두드리냐고 이렇게 한 거예요. 하도 엉뚱한 소리 하고 있으니까 주의 집중시키려고. 그런데 여기 문자 해가지고 내가 위협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위협으로 느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또 사과할게요 제가요. 잘못한 건 잘못한 거니까요. 근데 그런 원인을 제공한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라는데 참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의심스럽다고 책상 부수고 했다. 이번에 저기 3월달이죠 그게? 3월달에 이 조합장, 감사, 추진위원, 대의원, 그 다음에 이사. 4월 6일. 예. 그 접수를 받고 마지막 날 우리가 마지막 접수 끝나고 몇 명이나 했는지 혹시나 서류 같은 거 이 부정으로 접수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가 마감 시간까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쪽 후보 등록한 이사가 와가지고 서류를 작성하고 있는 거예요. 마감 시간에 와서 서류 작성한다는 건 그건 뭔 뜻을 이해해요? 서류를 접수하려고 서류 작성할 거 아니에요. 접수하지도 않을 서류를 거기 와서 작성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무슨 서류 작성하는지 저는 설마 그런 부정을 하겠느냐 그러고 주의 있게 안 봤는데 우리 이준석 사장님이 그걸 유심히 보고 저건 문제 있다. 그래서 우리가 마감 시간까지 기다렸더니 책상 서랍에 넣고 숨기고 가려는 걸 우리가 그거 보자고 했어요. 그걸 이 책상을 부시고 가만히 있는 사람을 3명이 매달려서 넘어뜨렸다 그러는데 3명이 넘어뜨리는 게 아니라 그 종이 보자고 부정하게 그 접수하려고 했던 그 서류 보자고 한 거지 사람을 무너뜨리려고 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지금 그 사람이 무너뜨려가지고 김영범 씨가 목이 졸리고 그거 말리던 우리 어르신도 고소당하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예. 그걸 어떻게 이렇게 뻔뻔스럽게 이렇게 문자로 이렇게 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40대 장정이 70대 어르신 멱살 잡고 끌어내렸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끌고 가는 거를 끌려간 거예요. 같이 잡고. 그거 가면서 우리 저기 김성진 사장님 위에 가서 사진 찍고 있는데 의자를 발로 차가지고 뛰끌고 가면서 발로 차가지고 넘어져가지고 예? 예. 지금은 허리가 괜찮은지 모르겠네. 그런 얘기는 하지 않고 예? 분명히 이때 그 저기 40대 장정이 누군지 이름을 밝히면 안 될 것 같아서 안 하는데 그분이 끌려간 거예요. 모르겠어요. 또 저 사람들은 밀고 갔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볼 때는 거기서 뭐 밀고 가고 끌고 가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 이런 걸 이렇게까지 이렇게 악의적으로 그걸 문자로 이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예. 그 다음에 투기 과열지구 지정에 대한 이 주역이 바로 우리들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그동안 우리가 이게 협상하자고 할 때 협상을 했으면 아마 지금 이상범 씨는 조합장 돼 있을 거예요. 조합 창립해가지고 조합장이 돼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거 발표해도 아무 관련이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우리가 몇 억씩 보상을 해달라고 요구한 것도 아니고 우리의 종전자산 가치를 몇 억씩 더 내놔라라고 대동 11차하고 효자상가가 요구한 것도 아니고 단지 공정한 선거를 해라. 단지 그렇게 OS 지금과 같은 그런 OS 쓰지 마라. 그 요구한 게 투기 과열지구 지정하는데 1등 공신이라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그렇다면 지금 이상범 씨는 지금 감옥 가고도 남을 사람이에요. 예. 이 2년 동안 3억 5천 가까운 돈을 월급으로 받아간 사람들이
예. 그냥 무상으로 일한 것도 아니에요. 그 돈 누가 부담해야 돼요, 나중에? 우리가 다 부담해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를 손해보게 하고 일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서 이렇게 억지 주장을 한다는 거는 도대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이번에 우리가 반드시 추진위원장 후보는 새로 뽑고 가야 돼요. 예. 제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다른 분이 해도. 누가 해도 이상범위보다는 잘할 수 있을 거예요. 예. 이상범위 아니면 그 누가 해도 훨씬 지금 하는 것보다 더 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효자상가에서 자기들이 지금까지 효자상가하고 개발 좀 동의서를 내달라 요구 조건이 뭐냐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이제 자기들이 속내를 얘기했죠. 소송해가지고 제척시키고 하려고. 네. 효자상가는 소송하면 금방 제척이 된대. 그 조합 설립돼가지고 한다고. 소송하면 그렇게 빨리 끝나나요? 소송하면 그냥 소송 진행한 사람이 넣으면 딴딴딴하고 한 달, 두 달 만에 다 결정이 나요? 안 그러잖아요. 예. 1심 지방법원에서 하는데 못해도 3개월에서 6개월. 이의제기하고 뭐하고 그러면 1년, 2년 가요. 그냥 고등법원에 가서 또 2년, 3년. 대법원 가서 또 2년, 3년. 그거를 그냥 자기가 신의 손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금방 할 수 있다 하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리고 주공 7단지인가 어디 지금 저기 문자에다 얘기했는데 거기도 2년 걸렸대요. 정확한 거는 제가 확인을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2년 걸렸다고 그래 제척하는데. 우리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더 걸리면 더 걸리고 아예 불가능하면 불가능. 거기는 위치가 효자 상가하고 위치가 달라요. 효자 상가는 그 롯데캐슬에서 보시지만 이 문화광장이 있어가지고 그 연장선상에서 도시계획이 지정돼 있어요. 도시계획이 돼 있는데 시에서 소송했다고 그래가지고 그래 너 잘했다 하고 도장 찍어주겠어요? 제가 하도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거기 담당자한테 전화했어요. 들려달라고 하면 들려줄 수도 있는데 전화했더니 아이고 제가 그런 결정할 권한이 어디 있겠어요. 이 심의를 올려야죠. 심의하면 법에 30일 나와 있다고 30일 만에 되나요? 더 걸려요. 예. 그리고 이 도시심의위원회가는 경기도에서 하는 건데 경기도에 올라가면 경기도에서 금방 되나요? 6개월 내에 죽어도 안 돼요. 또 승인 거절될 수도 있고요. 그런 말에 속아서 저 사람을 지금 믿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좀 답답하긴 한데 저희 상당히 많은 분들이 우리에게 투표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 이제 7일, 8일 남았죠. 투표하는 기간이. 8일 동안에 충분히 우리가 성원될 수 있어요. 근데 이번에 염려스러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거짓말을 그냥 밥 먹듯이 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연임되기 위해서 어떤 조작을 할지 알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동의를 해주면 오셔가지고 서명결의서 안 써줬더라도 서명결의서 좀 써주세요. 그럼 우리가 서명결의서 제출하면 여러분들이 혹시 그렇게 조작을 했더라도 면회 방지할 수 있어서 아마 연임청이나 어려울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 많은 분들이 저희 때문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이상범 씨가 보내는 문자 때문에 저희도 표를 안 해주고 서명결에서도 안 해주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생각하기를 연임총회는 절대 될 수가 없다. 예. 이게 끝나면 연임총회가 안 되면 많은 분들이 결심을 하고 선임총회에 투표해 줄 거다. 그래서 충분히 500명, 550명, 600명이 참여해주는 그런 총회를 할 수 있다. 물론 직접 오시기도 있지만 서명결의서로 투표하는 걸로 그렇게 해줄 수 있다라고 저는 분명히 확신을 합니다. 예. 근데 이번에 그런 돈이 들어가는데 총회가 만약에 무산되면 그 돈 우리 발의한 사람들이 다 물어야 돼요. 조합원들은 돈 하나도 부담이 안 가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산범 씨가 지금 2년 동안 쓴 그 돈, 우리가 분명히 약속해 드리는데 그 돈, 허투루 쓴 그 돈 분명히 찾아내서 우리가 책임져야 된다면 대외적으로는 이 추진위원회에서 쓴 거기 때문에 책임진다 그러면 분명히 손해배상 청구할 거예요. 일을 잘못했기 때문에, 돈을 함부로 썼기 때문에 분명히 손해배상 청구해서 어떻게든지 받아내려고 생각해요. 지금은 지금 있는 변호사는 이산범위가 고용한 사람이고 이산범위가 추진위원장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위해서 일할지 모르지만 추진위원장이 바뀌면 새로운 추진위원장을 위해서 일할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도움을 받고 아니면 또 다른 변호사를 선임을 하든지 해서 우리가 반드시 그것만큼은 짚고 넘어가고 절대 총회에 그동안 집행한 예산이 총회에서 넘어가서 받지 못하도록 우리가 다 막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저들은 한 것들을 다 낱낱이 파헤쳐서 분명하게 책임 물 건 책임 묻고 우리가 또 그러고 인정할 건 인정하고, 예. 그리고 이 추진위원님들도 예,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신 분들, 그런 분들 다 우리가 안고, 왜냐면 우리가 재건축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가능한 빨리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갈 거예요. 이산범 씨 쪽에 있었으니까 당신은 해임, 우리가 해임할 권한도 없고요. 해임할 수도 없고, 예, 그거 염려할 필요 전혀 없어요. 예, 그럼들하고 다 같이 갈 거니까요. 여러분들이 이번 선임총회에 분명히 참여해 주시고 연임총회는 반드시 거부해 주셔야 돼요. 그렇게 하실 거죠? 네. 하여튼 오늘 여기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혹시 제가 흥분해가지고 얘기 못한 거 있으면 질문 있으시면 질문 좀 해주세요. 수박 참여하신 분 그냥 이름 대변하는 여기 질문하신대요. 네. 안녕하세요. 금호 가동의 소유자 안승국입니다. 바쁘신 와중에 오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일단 두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워낙 참여도가 좋아서 선임총회에 성공했을 때 첫 번째, 지금 유치원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요. 어떻게 동의할 것인지, 만약에 동의하지 않았을 때 시공사에 임해서 막대한 금액을 줘서라도 같이 참여할 건지 아니면 제척하고 갈 것인지. 두 번째 질문은 지금 선임총회를 성공했을 때 정상적이면 추진위에서 인수인계를 해야 합니다. 근데 지금까지 한 거 보면 인수인계를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정상적으로 올해 안에 조합 설립이 가능한지. 이상입니다. 이 시의가 농부로 알려진 사람이 나와가지고 질문을 해줬는데 첫 번째 질문은 조합이 설립되고 나서 해결이 돼야 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이게 얘기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무조건 만약에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조합장이 되고 뭐하고 한다면 무조건 시공사한테 알아서 해결해, 돈으로만 해결해 라고는 하지 않고 우리가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겠죠. 예. 예, 그러니까 근데 그거는 지금 언급할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산범 씨가 인수인계를 제대로 해줄 것이냐, 제대로 안 해주기가 쉽죠.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첫째로는 조합설립 동의서 다 냈잖아요. 그거는 이산범 씨 개인 게 아니에요. 예. 이 추진위원회 소관의 재산이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쪽에서 추진위원장이 돼서 추진위원장 시에서 승인을 받으면 그건 당연히 자기는 물러나는 거예요. 근데 물러나기 전에 자기가 어떤 훼손을 한다든가 아니면 어디다가 은닉을 한다든가 뭐 그럴 수는 있겠죠. 근데
저는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기면 그거는 굉장히 중대한 범죄 행위예요. 예. 만약에 최악의 상황에서는 우리가 다시 동의서 써야 될지도 모르겠지만 그럴 경우에는 굉장한 후폭풍이 있을 수 있죠. 그러면 그거에 대한 손해는 이상범 씨가 다 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근데 그렇게까지 할 만큼 악한 사람은 아니다 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약간의 시간 딜레이는 있을 수 있지만 분명히 그거는 넘겨받을 수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또 질문 있습니까? 뭐 추가로 더 여기 질문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삼성연립 가동 소유자입니다. 지금 박병갑 씨, 지금 한 5가지만 질문을 할게요. 그러니까 아마 이게 개인적인 질문이 아니고 여러분들 모두가 공감하는 사항이 아닐까라고 제가 한번 짚어봤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제 사무실에 들렸다 왔는데 대승적인 차원에서 지금까지 이상범 씨가 끌고 왔는데 박병갑 씨하고 협의를 해서 경선을 해가지고 위원장을 뽑으면 어떻겠냐라는 질문을 했는데 뭐 4월 6일 날인가 경선을 하자라고 얘기를 해서 하다가 여기서 포기하고 그만뒀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한번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는 걸로 하고. 네. 자, 첫 번째 뭐냐면 지금 현재까지 출범해서 이상범 씨가 끌고 오는 고잔 2구역이 지금 왔습니다. 지금까지 왔어요. 2년이 넘었죠. 그 다음에 박병갑 씨가 추진하는 지금 아까 비대위 종합 이런 거 쭉 나오는데 여기에서 출범이 됐을 때는 한 지붕 2가족이 되니까 과연 이렇게 됐을 때는 고잔 2지구 재건축은 어디로 갈 것인가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안산시로부터 고잔 2지구 재건축 승인 인가가 났습니다. 그러면 지금 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과연 이게 5년, 10년 쭉 계속 가서 재건축 사업이 이루어지는지 아니면 몇 년 내에 재건축이 안 될 경우에는 이 사업권을 안산시에 반납을 해야 되는지 여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게 이제 사업권 반납하고 이제 같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정비 사업.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상범 씨가 추진해온 이 모든 사안, 비용, 이런 것은 돈이 없으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은 사업자를 선정해서 그 사람들이 주는 돈을 갖고 쓰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원금과 이자가 불어나고 있어요. 2년 동안 불어났는데 앞으로도 얼마나 불어날지는 여러분들이나 저는 몰라요. 이것이 빨리 시작돼서 완공이 돼서 입주까지 돼야만이 빨리 끝나는데 이게 이러한 식으로 간다라면 하세월 5년이고 10년이고 간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누가 책임을 질 것이며 누가 그 비용을 다 물 거냐 하면은 여기 있는 동의하신 분들이 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거기에서 2가지인데 하나는 고잔 2지구 재건축을 동의를 한 사람. 저는 지난번에 동의를 했고 이번 서민계를 아직 안 냈습니다만 그래서 동의를 해서 지금까지 왔고요. 그 다음에 여기 계신 분들도 동의한 분들이 계시고 동의하지 않고 지금까지 오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사업이 포기됐을 때 그 지금까지 들어간 비용을 누구한테 청구를 할 거냐? 동의자, 비동의자한테 다 달라고 할 것이냐? 아니면은 동의자 너희들 동의를 했으니까 너희들이 물어내고 비동의자는 동의 안 했으니까 안 내도 된다. 이렇게 가는지가 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가지가 남았는데 하나는 뭐냐면은 아마 여기 상가가 효자 상가하고 정원 상가 2개가 있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내가 대승적인 차원에서 박병갑 씨하고 얘기를 해서 경선으로 해서 조합장을 선출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4월 6일 날 경선하자고 안 하고 먼저 관두고 이런 얘기 했는데 저는 몰라요.
제 욕심 같아서는 두 분이 합의를 해서, 아니면 그 외에 또 조합장 출마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도 출마를 해서 경선을 해서 조합장을 한다라고 하면은 환영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그 박병갑 씨가 요구한 사, 그러니까 저쪽 효자 상가가 되겠죠. 효자 상가. 그러니까 재건축이 되고 뭐 한다라면 효자 상가 이주 대책 비용을 주는 조건으로 해서 승인을 하겠다라는 뭐 공문을 하나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면 그 효자 상가가 있고 정원 상가가 있고 두 군데가 있는데 과연 효자 상가만 그것을 요구를 하는 건지, 아니면 그렇게 된다면 정원 상가 이주 대책 비용을 줘야 되겠죠. 근데 그거 보니까 효자 상가 이주 대책 비용을 줄 경우에는 동의를 하겠다라는 그런 그 공문이 하나 있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이제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사실 속속들이 우리는 모르죠. 여기 사시는 분들도 있지만 멀리 사는 사람들도 있고 쭉 하는데, 그렇다라고 하면은 지금까지 박병갑 씨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한 사항이 어떻게 보면 비리고 뭐 해요. 그러면 그 중에는 이제 두 가지라고 나눌 수 있죠. 하나는 돈과 관련되는 비리가 있을 거고, 또 하나는 업무로 연관되는 비리가 있을 거고. 지금 사업권도 지금 보면은 정비사업체가 자격 없는 사람을 선정을 해서 지금까지 오다가 너희들이 모르는 사항을 박병갑 씨가 얘기를 해서 아는 거 아니냐라고 하니까, 당초에 정비업자 사업자를 선정해서 계약을 해서 오다가 그 정비업체가 하던 사업, 그러니까 그 전에 뭐 건설회가 되겠죠. 그 회사하고 문제가 생겨서 소송되고 오던 게 문제가 돼가지고 여기서 정비사업 면허가 취소됐다. 그것을 이쪽에서 먼저 알고 얘기를 해자고 아는 거예요. 그럼 당신들이 계약을 했다라면 그런 건 심사를 안 했느냐. 심사할 때는 그런 걸 몰랐고, 얘기를 해서 몰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를 하니까 이제 아는 거야.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러한 일련의 사항들이 이 박병갑 씨가 아까 여러분 쭉 얘기를 했죠. 뭐 각종 비용, 인건비, 인원 뭐 쭉 얘기를 했지만은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여부는 혹시 그거에 관련돼서 고발이나 뭐 해서 무혐의 처리를 받았다든가, 아니면 고발을 해서 결론을 얻었다든가 그런 거는 있는지 여부, 그 5가지만 아마 답변을 해 주시면은 이 사업이 과연 성공할 것인가, 아니면 성공하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가 될 것인가, 그런 의미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기 와 계시지만은 동의하시는 분들, 동의하지 않는 분들이 바라는 희망사항은 뭐냐면 고잔 이 지구가 재건축에 대해서 빨리 입주해서 그만큼 빨리 들어가면 그만큼 비용이 적게 되니까 돈이 덜 드는데, 기간이 길면 길수록 거기에 대한 사업 비용이라든가 이게 많이 들어가면서 물가 상승은 또 돼서 계속 사업비는 들어갑니다. 그래서 양단 간에 빠른 결정을 할 수 있게끔 저희들한테 좀 좋은 답변을 좀 하셔가지고 이 5가지 사항을 좀 명쾌하게 여러분들도 이해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질문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4월 6일 날 경선 문제라는 얘기는 아마 생각해 보니까 그 조합 창립총회 때 우리가 조합장 후보, 이사 후보 10명, 감사 후보 2명, 그 다음에 대의원 후보 43명인가 6명 우리가 접수를 했는데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건 조합 설립할 때 이 경선하는 문제고요. 그런데 이 경선하는 문제에 있어가지고 가장 중요한 게 선거관리위원이 정말 공정하게 선거관리를 할 건가 하는 게 첫째 문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선거를 하는 과정에서 이 외부 인력이 그 주민들의 의사를 분명하게 전달해 줄 건가 하는 건데, 그것 때문에 저희가 요구하는 게 바로 이 선거관리위원회 우리 쪽 사람들도 여기 끼워달라 라는 게 바로 한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OS 요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주민들의 의견을 이 자기들 뜻대로, 그러니까 이제 창립총회를 할 때 OS원을 쓴다는 얘기는 그거에 대한 계약을 이상범 씨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계약을 하고 돈을 받을 사람은 돈 줄 사람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러면 이상범 씨가 이렇게 해서 투표를 하도록 해라 라고 한다 그러면 그 OS는 그 주인이 말하지 않아도, 말한다고 말 안 했다고 안 들으면 그건 요원이 아니에요. 요원이라면 말하지 않아도 그냥 자동으로 제가 1번이고 이상범이가 2번이면 전부 다 2번 찍으라고 할 거고, 그런 조작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OS 요원 쓰지 말고 TM만 두자. 그래서 TM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봐야 되는데 그 관리를 하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또 하나, 선거관리위원장이 지금 이상범 씨가 지정한 사람이 임명돼 있어요. 지금 그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마지막 날 폭행했다는 그것도 그 사람이 이상범 씨가 지명한 이사라든가 감사 이 사람들의 그 서류를 더 추가로 접수하려고 하는 거가 들켜가지고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런 일이 생겨가지고 우리가 이 후보 등록 서류를 봉인해놨는데 그 봉인한 것 때문에 저를 조합장 후보 자격을 박탈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그 말 한마디 가지고도 지금 선거관리위원장이 편파적이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쪽 선거관리위원장도 선출을 해주라. 그래서 1대1로 그쪽 편 선거관리위원장, 우리 쪽 선거관리위원장, 그쪽 편 간사, 우리 쪽 간사, 그쪽 선관위원, 우리 쪽 선관위원, 그렇게 해서 공동으로 하면 설령 그쪽에서 이제 표대결로 해야 되는데, 그러면 저를 자격 박탈하려 하더라도 못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요구를 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한 지붕 두 가족이 되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연임총회가 돼서 이상범 씨가 연임이 되면 저는 거기에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상범 씨가 연임이 안 되고 제가 선임총회에서 선임이 되면 이상범 씨는 자동적으로 밀려나는 겁니다. 한 가족 한 지붕 두 가족이 아니라 하나로 가는 겁니다. 그 추진위원회가 새로 생기는 게 아니고 있는 추진위원회가 추진위원장만 바뀌어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시장이 새로 선임이 되면 시장이 2명 되는 게 아니라 전임 시장은 물러나고 새로운 시장이 새롭게 시작하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한 지붕 두 가족이 되는 건 아니고요. 여기서 총회하고 여기서 총회하고 두 번 총회를 하잖아요. 예. 총회하면 여기서 선출되는 사람이 있고 여기서 선출되는 사람이 있는데, 예. 만약에 그렇게 되면 그 총회가 어떤 게 적합하냐? 먼저 된 사람이 위원장이에요? 아무 하자가 없으면 먼저 된 사람이 되겠죠. 추진위원장이 연임했으니까. 근데 저희가 볼 때는 미리 날짜를 잡은 이유는 거기에 부정이 개입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건 나중에 선임됐다고 그러면 철저하게 우리가 증거 보전 신청할 거고, 그 다음에 정보공개 청구해서 정말 본인이 지문을 찍은 게 맞나 하는 것까지 감식을 할 거예요. 그래가지고도 이상 없다. 그럼 우리는 물러나는 거죠. 예. 제가 가장 우려스러운 거는 안 됐는데도 됐다고 그래서 주민들이 우리에게 표를 못 주게 해서 못할 수도 있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염려스러운 거죠. 정정당당하게 했었으면 정정당당하게 물러나야죠. 6월 23일날 총회를 해서 여기서 탄생된 위원장이 있다고 하면 예. 저쪽에서는 지금 사실 임기는 만료가 있지만은 연임이 되면 연임이 가는 건데 임기가 만료됐기 때문에 다음 사람이 선출된 걸로 간주가 돼서 부여가 위원장 자리가 박탈되는 겁니까? 그렇죠. 이게 선임이 안 되면. 예. 그러니까 성원이 안 되든가 반대표가 많아서 성립이 안 되고, 근데 반대표가 많아서 성립이 안 되는 건 아닐 거예요. 성원이 되냐 안 되냐의 문제예요. 투표하는 사람은 보통 다 90%가 찬성을 하니까. 예. 그 다음에 재건축 2년 되면 사업권이 반환되는 거냐? 그거는 저희도 알아봤는데 반환되지 않는 것 같아요. 특히나 시에서 원치 않아요. 시에서는 이 정비구역 그 도시계획에 의해서 이 진행하고 있는데 사업이 늦어진다 해가지고 그 사업을 취소하고 다시 지정하고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가는 거예요. 그 가는 동안에
이상범 씨는 월급 책정해 놓은 게 있으면 그 월급은 계속 발생되는 거죠. 돈은 안 갈지 모르지만 언젠가 재건축이 조합이 창립되고 시공자가 선정되면 그 밀린 거 그걸 다 지급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지금 우리가 바꾸려면 확실하게 지금 바꾸고 아니면 확실하게 저쪽을 밀어주고 둘 중에 하나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 정비사업 지금까지 해오면서 자금이 어떻게 됐느냐. 지금 제가 알기로는 무이자로 빌린 걸로 알아요. 예. 그러니까 이자가 서로 발생하고 그런 건 없는 것 같은데, 설계업자, 정비업자한테 한 7천만 원인가 8천만 원 되죠? 예. 그거 빌려서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예. 아마 지금은 아마 누가 돈 빌려줄지 안 빌려줄지 모르겠는데 아마 빌려주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동의자하고 비동의자가 비용을 분담하느냐 안 하느냐. 이 주민들한테 비용을 분담시키려면 주민총회 아니면 조합이 설립되고 나면 조합원 총회에서 결의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이 발생된 건 무조건 비용 발생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이번에 총회를 했는데 연임총회가 무산된다. 그럼 연임총회 관련된 비용 하나도 지급하지 않아도 돼요. 선임총회가 무산된다. 그러면 선임총회에 들어간 비용 하나도 조합원들이 부담 안 해요. 만약에 선심을 써서 나중에 창립총회 하든가 어떤 주민총회 할 때 좋다. 그때 선임총회 했던 사람들 너무 고생했으니까 우리가 그거 승인해 주자. 그렇게 해서 부담하겠다라고 결의를 해주면 지급할지 모르겠지만 글쎄요.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예. 저희도 연임총회가 실패하고 우리가 선임되면 절대 연임총회 쓴 비용 한 푼도 인정 안 할 거예요. 예. 제가 돈을 배상해 주지 않는 이상 총회에서 인정해 주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총회에서 지급할 의무가 없는 거예요. 물론 이제 나중에 소송할 수는 있죠. 소송을 해서 지면 그거는 이제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효저상가하고 정원상가이 지금 정원상가는 이상범 씨하고 딱 붙어 있어요. 뗄래야 뗄 수 없는 일심동체. 저희가 전화해도 전화도 안 받고 왜 그럴까요? 예. 이번에 추정분담금 산정을 했는데 효자상가하고 정원상가 이 추정분담금 계산할 때 기존 자산 평가를 했는데 지금 월세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효자상가가 훨씬 높아요. 예. 그런데도 정원상가가 굉장히 높은 가격으로 평가되어 있어요. 예. 그건 무슨 뜻이냐? 나중에 분담금 산정을 할 때 기존 자산 가격을 그만큼 인정받으니까 분담금이 적다는 얘기예요. 예. 그런 뭔가 증거는 없지만 어떤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붙어 있는 게 아닌가. 사실 이 정원상가는 동의를 하지 않았다면 이게 알박기가 되는 위치예요. 이 한가운데 있는 이 상가가 이전을 해야지만 이 아파트 위치를 잘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가 동의해 주는 바람에 지금 그런 권한이 사라졌어요. 아마 그게 사라진 거를 아마 그런 식으로 하지 않았을까. 그게 뭐 한 1,000만 원, 2,000만 원이면 괜찮은데 제가 볼 때는 한 몇십억, 20, 30억 이상 되지 않을까. 우리가 그래서 안산 효자상가 제쳐간다고 그래서 내가 계산을 해봤어요. 그리고 외부 사람한테 평가가 이게 맞는 거냐 하고 물어봤어요. 확인까지 받았어요. 예. 뭐 자세한 얘기하면 또 뭐 이 효자상가 챙긴다 그럴까봐 내가 얘기 안 하는데, 그리고 효자상가에 대해서는 이상범 씨가 한 번도 동의서 내달라고만 했지 왜 안 내주냐고 물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가능하면 주민총회 하지 않고 창립총회에 가도록 하기 위해서 추진위원회를 열어서 결의해달라고 그랬어요. 예. 추진위원회 열어서 선거관리위원 우리 쪽 사람 심도 있도록 규정 바꿔주고, 그 다음에 OS 홍보요원 쓰지 않겠다고 하고 예산도 삭감해라. 예산도 없고 이 추진위원회에서 결의하면 추진위원장이 아무리 쓰고 싶어도 개인 돈으로 쓰지 않으면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얘기하면서 그러고 나면 이제 대동 11차하고 효자상가가 동의서를 써야 되는데 효자상가도 이 주민들이 받는 그 똑같은 이주대책비를 받아야지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동의서 주지 그냥 막 동의서만 써라고 내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 뜻에서 그런 식으로 동의서를 받을 테니까 처리해달라라고 요구한 거를 저들은 지금 영업보상금이니 뭘 보상해주니 뭐 상가보상이니 뭐니 그러면서 어마어마한 돈을 요구한 것처럼 돼 있는데 자기들도 얘기해요. 그렇게 주장하는 거는 줄 수 없는 거다. 위법한 거다. 말하자면 정관에서 규정하더라도 법에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그렇게 해봤자 소용없어요. 왜냐하면 대법원에서 판결이 그런 거 주면 안 된다고 얘기했는데 그걸 만약에 준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우리 소유자 중에 어떤 분이 소송할 거 아니에요. 소송하면 그거 다 다시 토해내야 돼요. 그런데 그걸 뭐 이렇게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이 보고 있고 나를 싫어하는 이산범위한테 그런 요구를 내가 했겠어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요. 만약에 진짜 그렇게 원했다면 협상 조건으로 비밀 협상 조건으로 내세웠겠죠. 예. 근데 이산범위는 효자상가에 그런 협상하자고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요. 그러니까 비밀 요구를 할 수 있는 기회도 없었다. 그리고 저는 효자상가 가지고도 있지만 여기 연립도 가지고 있어요. 만약에 그게 그렇게 주면 나는 효자상가 배상해 준 만큼 연립해서 내 손해 보는 거예요. 다 같이 손해 보겠지만 그런 일을 내가 왜 하겠어요? 예. 거기서 뭐 이 보상 받아가지고 한 몇십억 챙길 수 있다면 또 모르겠지만 그렇게 챙기는 거는 나 혼자 챙길 수도 없는 것이고 다른 사람도 챙겨줘야 되는 거고 그러면 그게 들통이 안 나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짓말이라는 거를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상식이 있는 사람이면 이번 얘기하세요. 혼자밖에 아니죠. 예? 아니 현재가 나머지 분이 해결사 한 분이잖아요. 예. 없잖아요. 예. 아니 청문다 뭐 그러니까. 어떤 게? 효자상가가 결정을 다 청문다 그러니까. 후보자가 한 명밖에 없다고 상가에서. 예. 하도 엉터리 같은 얘기하니까 내가 대답을 안 하니까 어떤 분들은 반박 문자를 안 보내면 그거 인정하는 거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도 반박 문자 보내고 있어요. 보내면서 이게 소유자들한테 괴롭히는 건데 이거 그런 생각하면서 반박 문자 보냈는데 안 보내면 또 그걸 인정하냐고 물어보니까 내가 보낼 수밖에 없어서 보내요. 그냥 항의 전화 오면 제가 이런 얘기 하는데요. 그래서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금전적인 비리하고 업무 비리 얘기하셨는데 금전적인 비리는 뭐 있어봤자 얼마 있겠어요? 뭐 복리후생비 받으면서 또 점심값 조합비로 추진위 비용으로 먹은 거 그거야 뭐 얼마 되겠어요? 그리고 일 잘하는데 뭐 그 정도야 못 해주겠어요? 예. 그냥 금전적인 비리는 그렇게 없는 것 같고요. 근데 금전적인 비리가 이렇게 겉으로 드러난 금전적인 비리도 비리지만 거기 뒤에 보이지 않는 업자들과의 어떤 묵인에 의해서 생기는 그런 비리 그거는 뭐 증거가 없으니까 말할 수가 없고 밝혀낼 수도 없는 거죠. 지금 OS 요원을 9명 쓴다고 그랬는데 지금 전화번호 수집된 게 17개고 뭐 투폰 쓰는 사람도 있으니까 뭐 그렇게 될 수도 있다 같아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추정하기로는 뭐 한 30-40명 많으면 한 100여 명 쓰고 있지 않을까.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렇게 한다 그러면 그 9명은 정식 계약을 했을 거예요. 나머지 사람들은 그러면 돈 안 받고 그냥 무료로 해줄까요? 그럴 사람 없거든요. 그럼 자기가 당선되면 어떤 방법으로든 그 사람들 보상해 주겠죠. 표면적으로는 보상해줬다고 안 하지만 보이지 않는 어떤 이권을 나눠준다든가 그런 방법으로 다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더 잘못된 거란 얘기예요. 오히려 다 드러내놓고 얘기를 하면 그러고 용인을 안 해주면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용인을 해주면 비리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런 이권이 없어지잖아요. 다른 주택 재건축 단지들 이렇게 보면 뭐 LG나 이 현산, 현대, 대우 이렇게 정말 이름 있는 건설회사잖아요. 그런데
일반 분양하는 아파트 들어가 보는 거하고 재건축 아파트 들어가 보면 달라요. 왜 그럴까요? 여기는 이권으로 했기 때문에 시공업자는 자기가 책정한 이윤을 남기면 돼요. 누구한테 얼마를 주든 어떻게 하든. 그러면 부실자재를 쓰니까 그런 일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민들이 중심이 돼서, 업자가 중심이 돼서가 아니라 주민들이 중심이 돼서 재건축을 해야만 된다는 얘기예요. 물론 일하는 거는 좀 서투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요즘에는 전문가들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인터넷이나 이런 자료를 찾아볼 수도 있고, 또 우리 주민 중에는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터파기 하는 기술이 있는 사람, 골조하는 기술이 있는 사람, 건설회사에 다녔던 사람, 또 계약서 잘 쓰는, 여러 번 써본 사람, 자재가 어떤 건지 아는 사람 많이 있어요. 그분들의 도움을 우리가 구해서 하면 훨씬 더 잘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이산범 씨가 하는 업무 비리, 이 업무 비리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사실 그거의 단적인 예가 경호요원을 써서 추진위원회 한다는 거. 그거 하나면 됐지 뭘 받지. 비리가 있나 없나 따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비리가 없으면 그걸 할 필요가 없죠. 예. 자기가 추진위원 연임하려고 지금 연임 심의할 때 경호요원 썼어요. 연임총회 할 때 경호요원 썼어요. 자기가 추진위원장 되려고, 연임하려고. 선거 하나도 하지 않고 누구 감시도 안 받고. 그게 바로 업무 비리인 거예요. 예. 그리고 이 정비업자 세결, 저희가 우리 경범 씨가 이 공보에서 찾아가지고 등록이 취소된 걸 알았는데, 그래서 이제 단톡방에서 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때서야 부랴부랴 우리가 또 안산시에다가 얘기해서 왜 그거 통보 안 하냐 그러니까 통보하니까 통보 받자마자 해지했는데, 우리가 그래서 와서 얘기해 봤어요. 당신 그거 몰랐느냐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몰랐대요. 그럴 리가 있느냐, 행정소송 그쪽에서 행정소송 했다는데 그럼 행정소송 하는 거 알았냐 그랬더니 그건 알았대요. 행정소송 하는 거는. 그러면 무엇 때문에 행정소송을 하는지, 일반 민사소송도 아니고 행정소송을 한다 그러면 자격증이나 무슨 관공서에 관련된 일로 행정소송을 할 거 아니에요. 행정 업무에 관한 소송이니까. 그러면 분명히 그걸 알았을 텐데 그건 물어보지 않았대요. 왜 물어보냐. 이 관리자라면 이 상법에도 나와 있는데 민법에도 나와 있고 성실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업체가 잘못하고 있는 게 있는지 없는지 그냥 꼭 그걸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선한 사람이라면 그걸 발견해낼 의무가 있는 거예요. 관리 책임자라면. 그런 걸 하나도 안 했다는 얘기예요. 직무유기예요, 이거는. 자기는 그래서 법적으로 책임 없대요. 그러니까 소송하래요. 우리 소송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정보공개 청구했는데 안 했니까, 그래서 우리가 고소했어요. 고소하니까 전화번호 다 공개했어요. 그 당시 거. 그러니까 전화번호 공개하니까 검사가 뭐 또 변호사 통해서 로비를 했겠죠. 우리는 변호사를 사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그게 이제 혐의 없다 그렇게 해서 처리 났어요. 이미 다 공개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막 고소해가지고 패소했다 그러는데 우리 소송한 적 없어요. 예. 여기서 고소를 해서 결론은 무혐의 처리를 받았다. 예, 고소한 게 아니고요. 과연 누가 이산범 씨를 고소를 했는지 예. 궁금했는데 예. 이쪽 박병범 씨 측에서 고소를 했고, 예. 그다음에 또 안산시에서도 또 한 겁니까? 안산시에도 했어요. 고소했고, 우리도 했고. 그 다음에 또 몇 명이 또 고소 같이 했어요. 혐의 없다 무혐의 처리가 됐다 이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검찰에서 무혐의 처리가 된 거예요. 소송한 게 아니고. 예. 잘 알았고요. 예. 잘 알았고, 저는 아직도 궁금한 게 뭐냐면 6월 23일 날 여기서 총회하시는 거죠. 내일 모레. 예. 그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서는 6월 30일 날 하죠. 아니요, 거꾸로 죠. 여기 6월 23일이고 네. 6월 30일. 그러면 여기에서 6월 30일 날 6월 23일 날 연임 결의가 돼가지고 연임안이 결의가 돼가지고 이산범 위원장이
재선출이 된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출범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 측에서 6월 30일 날 총회 하시는 거죠. 그럼 여기서도 성원 다 돼서 합법적으로 위원장이 선출이 된다라고 하면은 한 지붕 두 가족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여기서 선출이 합법적으로 성원이 다 돼서 6월 23일 날 선출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아니, 우리도 계속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이 총회가 성립이 됐는데 우리가 인정할 수 있으면 우리가 포기하지 않을 수 없겠죠. 그 인정하는 게 네. 말씀드린 대로 성원이 정관의 성원이 될 거 아닙니까? 총회를 하게 되면 성원이 되죠. 3분의 2는 3분의 2, 뭐 참석해서 뭐 2분의 1. 성원이 돼서 이삼범 위원장이 연임이 선출이 됐다라고 했을 때 선출이 된 거 아닙니까? 성원이 됐고, 그 다음에 그 상태에서 지금 잡혀 있는 계획대로 6월 30일 날 여기에서 그 위원장이 선출이 된다라. 그것도 물론 성원이 다 돼서 한다라는 가정하에 됐을 때, 그러면 우리가 볼 때는 6월 23일 날 선출된 위원장이 있고 6월 30일 날 선출된 위원장이 있어요. 고전 2지구 재건축 안에 한 지붕 두 가족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네, 그게 이해가 좀 안 가는 거예요. 일단 이삼범 씨가 먼저 총회를 했기 때문에 그게 총회에서 연임이 되면 그 사람이 위원장이 되는 거예요. 정식. 그 시의 승인을 받았겠죠. 그런데 우리도 또 만약에 진짜 정상적으로 이게 연임이 성원이 됐다면 아마 우리가 성원이 안 될 거예요. 예. 왜냐면 사람들이 양쪽 다 표로 주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이쪽에 주든가 이쪽에 주지 그렇게 하지 않을 테니까. 그런데 우리가 또 성원, 그것도 이제 하지만 우리가 또 성원이 됐다. 그러면 이거는 성원이 안 됐어야 되는 총회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법적으로 정말 표가 정확하게 작성이 된 거냐. 예. 그런 우려를 불식시키고 나서 우리가 정말 그런 문제가 있으면 그거는 총회가 무효가 되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 결의한 것 자체도 무효가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지금 OS들이 아버지 찾아가가지고 아들 명의로 돼 있는데 아버지 찾아가가지고 서명결의서 해주세요 하고 받아가는 것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배우자 남편이 지금 일하고 있는데 아내한테 와가지고 써달라고 해서 써주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들이 어떤 게 유효한 건지 저희가 볼 때는 그렇게 대리로 쓰면 안 되는 거라 지장이 있으니까 나중에 그 감식을 하면 그걸 알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고 해도 우리가 우리도 성원됐지만 그쪽에서 성원됐다는 게 확실하면 우리는 더 이상 일할 수가 없는 거죠. 저나 여러분들이나 뭐 바라는 욕심은 재건축이 성공이 돼서 빠른 시일 내에 입주까지 되기를 아마 희망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저도 그런 바람으로 구입을 했고, 제가 지금 마지막으로 그 박병갑 씨한테 부탁을 하는 게 뭐냐면, 조금 전에 들어서 여기서도 그랬어요. 당신들이 지금까지 끌고 왔으니까 대승적인 차원에서 포용하는 측면에서 둘이 가슴을 열고 경선을 해서 선출되는 게 어떠냐. 당신은 여기들 연예인만 그냥 넣어가지고 뿌리는 거 아니냐 지금. 나는 바라는 게 뭐냐면은 지금 박병갑 씨가 얘기하는 거 여기서 얘기하는 거 쭉 들어보면은 헷갈려요. 혼선이 오는 거예요. 누구 말을 믿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뭐 이런 거. 근데 지금 일련의 상황을 쭉 들어봤을 때 박병갑 씨 얘기가 뭐 거짓말은 없는 것 같아요. 진짜 진정한 살림꾼으로서 감시자로서 지금까지 일모여인의 감시자 비슷하게 이렇게 쭉 오신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내용은 사실 모르고 믿겠거니 하고 이제 오는 것 뿐이고, 그래서 그런 측면이라고 하면은 박병갑 씨하고 이삼범 씨하고 또 누가 진짜 이 큰 짐을 등에 지고 같이 가겠다라는 한 사람이 있다라면 그분 경선해서 출마해서 합의하에 고생은 했지만은 더 하고 가고 싶겠지만은 선출되는 따라해서 가겠다라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서로가 포용을 하고 가슴을 열고 얘기를 다시 한번 해서 조합을 설립을 하면은 진짜 더더욱 좋겠습니다만은 그건 제 욕심이고, 물론 여러분들도 그렇게 바라는 분이 계시겠지만은
박병갑 씨도 한번 저쪽에서 얘기가 안 왔고 이쪽에서도 얘기 안 왔고, 지금 저 문자 보니까 오늘 이렇게 되니까 여기 위원장도 와서 뭐 얘기할 거 있으면 하라, 이런 요구를 했는데 우린 받은 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자기 갈 길을 가겠다는 뜻이지 딴 건 없거든요. 그러면 누군가가 중재가 됐든 중재 역할이 돼서 두 분을 같은 자리에 앉혀가지고 가슴을 터놓고 정정당당하게 가슴을 열고 한번 대승적인 차원에서 뭐 아닌 도가 아니고 협의해. 그래서 나도 느끼고 온 거예요 지금. 그런 거를 이쪽에도 얘기고 여기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바라는 바가 그거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고, 하여간 오늘 답변 고맙고요.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혹시 또 질문이 있습니까? 사실 저는 이런 자리에 서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재건축이라는 게 복잡하고 힘든 일이라는 거 알거든요. 그리고 저 지금 우리 여기 회계법인이 있는데, 회계법인에 우리 직원이 45명 정도 돼요. 그 사람들이 제가 대표이기 때문에 저를 바라보고 있는데, 만약에 이거 하다가 내가 뭐 고의로 했든 실수로 했든 뭐 어떤 모함을 당했든 어떤 일로 인해서 내가 형사고발을 당한다든가 사기에 연루된다든가 뭐 때문에 집행유예를 받으면 저 자격증 날라가요. 예. 그러면 내 노후도 불안해지고 그 많은 사람들한테 굉장히 피해를 많이 주는 거예요. 나 여기서 이익을 얼마나 벌지 모르겠지만 이익 보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내 재산만 지킬 수 있으면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이 나오더라도 정말 나한테는 인정 못 받아도 여기 있는 분들이 저분이면 인정할 수 있습니다 하고 얘기하면 내가 물러줄 거예요. 예. 이번에 내가 됐더라도 그런 분이 주민들 중에 꼭 선거하지 않아도 주민들 중에 어떤 분이 대다수들이 합의해서 이런 분 하게 했으면 좋겠다, 당신 내려가라, 그러면 오케이 좋습니다. 그리고 내가 양보할 자신이 있습니다. 예. 근데 이상범 씨하고 얘기하자고 그렇게 얘기해도 안 만나줘요. 지금 제가 보낸 문자, 지금 요즘에는 문자 보내면 그 사람이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체크가 되잖아요. 1이라는 숫자가 적혀 있어가지고. 지금 3월 달에도 내가 보낸 문자가 있는데 안 봐요. 좀 만나서 얘기 좀 하자라고 내가 문자 보냈는데 안 보는 건 내가 지금 차단해 놓은 거예요 지금. 고의로 안 보지는 않을 거고. 예. 예. 또 질문이 있습니까? 혹시 광고나 뭐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드신 수박은 우리 대동 11차 가동에 있는 분이 헌물을 해가지고 예, 하신 거예요. 우리 지금 선거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시간, 또 물질, 또 자기 노동력, 또 어떤 분은 체면도 팔아가면서 지금 참여해주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이렇게 해서 정말 새로운 분위기를 만들어서 가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만약에 2년 이렇게 됐는데 이게 길다고 하면 긴 시간이고 짧다고 하면 굉장히 짧은 시간이에요. 이 시간에 우리가 추진위원장을 바꾸고 조합장을 정말 공정하게 선임할 수 있다면, 꼭 저를 뽑아달라는 게 아니에요. 선임할 수 있다면 우리 이 구역 재건축은 성공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저렇게 경호요원 쓰고 OS 써서 일방 독주를 한다면 결코 지금도 다녀요. 그냥 왔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에 정말 여러분들이 협조해 주셔서 좋은 결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이게 10번째 지금 설명회를 하는 거예요. 다음 주에 한 번 더 할 거예요. 그 다음 주에는 할지 안 할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그때 가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 여기 혹시 와셔서 철에서나 혹시 안 쓰신 분 있으면 써주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